네, 안녕하세요. 우리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교수입니다. 자, 현재 일단은 CPI가 방금 발표가 됐어요. 자, 예상치가 일단 부합하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부합했지만 결국에 악재가 일단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근데 이게 CPI가 일단은 부합이 됐기 때문에 이제 미친 폭등이 나온다. 지금 당장. 그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 주가 전망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도 이야기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짧고 굵지만 우리가 오늘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명확하게 좀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댓글에다가 김교수 화이팅 또는 우리 삼성전자 50만원, 우리 SK 하이닉스 300만원 가보자, 이런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그 방향성에 맞춰서 우리 주주분들과 함께 해드릴 테니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0만원이 이탈된 채 오늘 장이 마감이 됐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큰 폭 하락한 채 일단은 200만원까지 일단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말아 올려서 201만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시간으로는 여러분들 지금 아직 6월 10일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새벽장에 어떤 브리핑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따 추가적으로 일단 브리핑을 해드리긴 할 겁니다. 일단 지금 바로 영상을 촬영해드린 거예요. CPI가 나왔기 때문에. 자, 숏 포지션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날 6월 9일날 엄청난 상승이 나왔을 때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한 번 더 가져가 보자. 아직 못하신 분들은 제가 시나리오를 말씀드렸잖아요. 6월 9일날 보게 됐었을 때 두 가지 시나리오. 장마감까지 롱 포지션이면은 어제 오전까지 받는 가능성 높은데 이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숏 포지션 둘 다 일단 어쨌든 차익 실현은 가져가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 초반부터 윗골이 달리면 하락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윗골이 음봉이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주주분들 일단은 CPI 발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일단은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 그리고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제가 4.2%라고 언급드렸죠. 예상치가 예상에 부합을 했다. 하지만 CPI는 예상에 부합했으나 전년 대비 상승률은 4.2%로 재가속이 되고 있다. 그래서 호재는 아니에요. 호재는 아닙니다. 악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은 막을 수는 있지만, 지금 야간 선물 이거 나오자마자 나스닥 선물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상승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일단은 하락한 거를 일단 말아 올리긴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CPI가 일단은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오면 이런 폭등을 좀 기대했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주주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악의 결과는 피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시장이 환호할 정도의 강력한 호재도 아니었다라는 점. 제가 왜 이렇게 보냐면, 오늘 이 CPI 발표 전 상황부터 다시 보면 최근 미국 경제 지표들 어땠죠? 비농업 고용지수 예상치를 엄청나게 상회했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견조하고 실업률이 안정적이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깨지면서 우리 이런 개파락을 만들어냈었잖아요. 그래서 기관이 매수세 올린 다음에 이렇게 올렸지만 결국 이 경제 지표를 따라가는 현재 이 코스피, 삼성전자, SK를 봤었을 땐 아직 경제 지표가 호재 정도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낙폭의 흐름들은 나오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CPI가 호재로 받아들였다면 지금 나스닥 선물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큰 폭의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어제 종가보다 여전히 낮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굉장히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아 올리다가 이렇게 마감이 된 거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내일 일단은 출발하는 가격은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걸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29만 7천원, 29만 7천원에서 마감이 됐고, 일단 하이닉스는 2만원 정도 일단은 갭 상승 정도 출발한 채 일단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하지만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겹쳐있는 상황이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소통방에서 외국인들이 5월 12일부터 계속 롱포지션 청산하고 파란 색깔 보시면 계속해서 숏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2주 넘게 3주 넘게 숏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데 선물 옵션 만기일에서 지금 2분기 그런물에서 3분기 차월물로 넘어가는 이 롤오버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롤오버. 그러면 이 미결제 약정에서 이게 줄어들고 이게 늘어나니까 이게 숏포지션을 계속 가져갔기 때문에 숏 롤오버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3월달과 마찬가지로 중기적으로는 매도 압박이 나올 수 있는 거 아셔야 돼요, 주주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어땠습니까? 3월달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보시면 떨어졌어요. 숏포지션을 이렇게 고점 나고 떨어지고 나서 올라갔어요. GTC에 대한 기대감. 하지만 외국인들은 숏포지션을 유지하게 됐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요. 왜냐면 이때 상승은요, 이 GTC에 대한 이 행사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것 뿐이지 결국 숏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이 기대감 소멸되고 나서 이 전저점이 이탈한 거 보이실까요? 이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분봉으로 보게 됐었을 때 고점을 찍어주고 나서 어떤 흐름을 만들어간다?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라월 하이 라월 로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CPI 하나 끝났다고 시장이 모든 악재를 해소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우리 또 뭐가 있냐면 PPI 발표도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6월 12일 스페이스 X 상장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6월 16일에는 일본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게 왜냐면 이 스페이스X 기대감이 커지면 글로벌 자금 일부가 반도체에서 빠지고 이쪽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CPI가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해서 무조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고, 두 번째는 이 일본 금리. 지금 일본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일본 은행의 긴축 기조를 조금 더 강화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추가 긴축 신호를 준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주주 여러분들? 그동안 글로벌 시장을 떠받쳤던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야기가 또 나오게 돼요. 환차손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 못하고 오히려 매도를 때려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일본에서 싸게 돈 빌려서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사던 자금들이 일부 회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자산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CPI보다 일본 금리 발표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일단은 제가 CPI도 중요하긴 했지만 결국에 큰 폭의 하락은 말아 올릴 수는 있다, 이 뜻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정고점을 뚫어내지 못할 호재는 아니다. 왜? 부합했기 때문에. 그리고 6월 18일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FOMC 기준금리 결정이 있어요. 미국 시장은 결국 연준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요. 지금 CPI가 예상치에 부합했다 해서 연준이 바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최근 고용지표 보시면 엄청나게 연준 입장에는 경제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아직 인플레이션 경계가 필요하다.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오히려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 케빈 워시라는 인물이 이번에 취임이 되고 나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자, 우리가 이걸 보게 됐었을 때 의사록이 있죠. 의사록. 여기서 easing bias라는 단어를 검색하게 됐었을 때 뭐라고 나왔냐면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을 삭제시켜버렸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연준 의장 바뀌면 최근 취임 6개월 내 평균 16% 급락한다고. 그래서 워시 취임 직후가 진짜 고비다. 그래서 워시 취임 직후에 어땠습니까? 5월달부터 이런 하락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나 고금리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나온다면 시장은 또 한 번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당장 오늘은 큰 폭의 하락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윗꼬리 아랫꼬리가 나오는 도지 캔들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살짝 올라간다 하더라도 절대 속으시면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서 앞으로 이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에 대해서 어디가 지지선이지 어디가 저항선이지, 고점과 저점, 그리고 왜 떨어지고 왜 올라가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따가 다른 유튜버들은 이 CPI가 부합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폭등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야간 선물 보게 됐었을 때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큰 폭의 양봉도 아니고요, 살짝 아래꼬리 말아 올린 수준이 큰 폭의 양봉 절대 아니고, 우리 어제 이 음봉 나왔을 때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여기 라인, 그쵸? 그 다음에 시간대별 투자들을 보게 됐었을 때 외국인들이 강하게 롱 포지션 가져가고 있나요? 아니라는 점, 당장 끌어올릴 생각은 절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받고 나서 이 지지 라인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을 하게 됐었을 경우에는 두 자릿수 수익률이 아닌 세 자릿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 이거 꼭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얼마 원단위 몇 퍼센트 비중으로 장중 이 급락이 나오거나 급등이 났을 때 왜 올라고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고점과 저점, 그리고 신규 진입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실시간으로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또 떨어지고 나서 너무 늦게 봐서 손해봤다 이러면 제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올라가기 전에 제가 미리 언급드릴 텐데 놓치면 또 추가 매수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 이러면 저도 아프잖아요. 그래서 먼저 알려드리고 영상을 촬영할 거니까 저와 함께 이런 소통방에서 공부를 해가시고 이 고점과 저점이 언제 나올지, 그리고 당장 오늘장에 윗꼬리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시나리오는 살짝 윗꼬리 나오고 오늘처럼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살짝 갭상승하고 나서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렇다고 너무 큰 갭상승도 아니고, 소비자 심리, 하이퍼 리커티 지수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도 전혀 상승세가 아니라는 점, 오히려 삼성전자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살짝 오르긴 하지만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다 라고 언급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거의 이대로 출발을 해요, 주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래서 함께 하실 주주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일단 문자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면 우리 삼성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구독자님이라 소중하게 저장한 다음에 단기적인 고점에서 대응, 저점에서 대응 명확하게 알려드리면서 신규 진입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곧 나올 것 같아요. 진짜 곧 나올 것 같으니까 저점, 신규 진입 추가 매수 가져가실 분들은 삼성이라고만 두 글자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 어떤 말 좋아하는지 알아요. 다른 유튜브들처럼 CPI 때문에 당장 폭등 나온다, 저도 이 말 하고 싶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리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근데 이 모든 지표들을 봤었을 때 절대 아닙니다. 제가 객관적인 근거 다 보여드렸잖아요. 오히려 삼성전자는 떨어지고 있고 하이닉스는 큰 폭의 상승도 아닌 지금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CPI가 일단은 최악의 악재는 피했고 그냥 부합했다는 수준이고, 아직 PPI 남았고 스페이스X 상장이 남았고 일본 금리 남았고 FOMC 남았고 아직 많이 일정들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서 저와 함께 객관적인 대응을 꼭 하시길 바랄게요. 이어섰죠?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어떻게 대응할지 실시간 대응 이렇게 소통방에서 언급드리니까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도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정말 어렵게 가져온 종목이니까 꼭 끝까지 보시고 나서 함께 대응을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우리 현명한 주주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인지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 뭐냐면 2026년 AI 반도체 히든 종목입니다. 주주분들,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GPU 그리고 HBM 메모리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 수십조의 규모의 투자를 좀 진행하고 있다는 건데, 하지만 이 대부분의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이 반도체 장비나 이 반도체 소재 이런 기업들만 보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이 좀 늘어나면 반드시 같이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요. 바로 뭐다? 이 클린룸 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이 바로 코스닥에 있는 이 히든 종목입니다. 이 반도체 공장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뭐가 됩니까? 불량이 돼요, 불량. 그래서 이 반도체 공장은 완벽한 클린룸 환경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생산이 증가하면 이 클린룸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반도체 공정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바이오, 정밀 제조 같은 산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즉, 이 기업은 이 첨단 산업의 숨은 공급망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의 매출은 약 1,300억 원 정도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1,300억 원이라는 매출이 있는데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주분들? 473억대. 즉 연매출이 1,300억대인데 시총은 400억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 매출 대비 이 저평가 구조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무 구조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이 부채 비율이 약 40%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정적인 편이에요. 이 코스닥 중소형 기업으로 기준으로 보면 안정적인 편이고, 또 유동 비율도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160% 이상이라는 거죠. 즉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압박이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 순이익이 다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이 적자 기업이 흑자로 돌아서는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실적 턴어라운드 구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게 됐었을 때 과거 이 종목은 17,000원까지 좀 올라왔어요. 2020년도에. 하지만 이후 긴 하락 사이클이 이어졌던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래서 지금은 3,000원대에 있는 종목이고요. 즉 고점 대비 80% 이상 조정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슬금슬금 기어 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과 등락을 좀 반복해주면서 매집 구간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이런 종목들은 시장에서 거의 잊혀진 경우가 많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장기 매물대가 있으면서 지금 이 매물대 안에서 바닥을 다지는 구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개인은 매도를 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뭡니까? 이 패턴은 주식시장에서 이 저가 매집 구간이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가. 자주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포인트는 4가지예요. 첫 번째, 이 반도체 클린룸 산업. 그리고 두 번째, 이 매출 대비 낮은 시가총액. 세 번째, 이 고점 대비 큰 조정을 받았고, 네 번째, 이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다섯 번째, 외국인들이 재매집 신호가 확인된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 코스닥 숨은 기업 이 종목, 우리가 이 세력과 같이 바닥에서 재매집을 하게 됐었을 땐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나서 우상향을 좀 그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주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남들보다 빠르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 바닥을 다지는 이 세력들의 구간에서 우리가 미리 매집을 해놔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주주 여러분들, 앞으로 우상향 파동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에서 수익률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받고 싶으신 우리 열정가득한 주주분들은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 후에 이 PPT 자료와 어디 구간이 바닥인지, 그리고 다시 한번 어디서 매집을 같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상향을 그렸을 때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시그널들을 포착할 수 있는 대응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셔서 수익을 조금이나마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길 바라겠습니다. 이해하셨죠? 히든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종목 분석 영상으로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